비싸다고 해서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해서 꼭 좋은 화장품은 아닙니다. 특히 건조하면 피부에는 각질층이 쪼그라들면서 간지러움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걸 긁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면 다시 간지러움이 발생하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피부 장벽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피부 장벽 성분인 피부에 수분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잘생긴 얼굴 거울로 감상 중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왜요? 피부가 피부가... 건조해서요. 오늘은 거울만 되면 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지, 겨울철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굉장히 습도가 내려가면서 공기가 건조해지거든요. 따라서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피부 내부에 있는 수분이 좀 더 잘 많이 증발을 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피부에 건조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걸 더 심하게 만드는 게 난방이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부를 통해 증발하는 수분이 증가해서 건조감을 더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용하는 제품을 항상 같은 보습제, 세안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겨울철에는 특히 더 건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겨울철이 되면은 수분도 잘 날아가고 건조해지니까 피부 장벽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각종 피부염들이 좀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 습진이라고 부르는 그런 증상들도 겨울철에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겨울철에 많이 건조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더 많이 손상되면서 아토피 증상이 확 올라오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특히 건조하면 피부에는 각질층이 쪼그라들면서 간지러움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걸 긁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면 다시 간지러움이 발생하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밖에 나가면은 굉장히 춥고 안쪽은 난방을 하니까 온도가 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두드러기 증상이 올라오면서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부 장벽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피부 장벽은 기름 성분, 지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외부에 있는 균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된다면 염증이나 알러지가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피부 장벽을 잘 보강해 주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좀 더 유분감이 많은 크림이라던가 보습제를 사용해 주는 게 좋고,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도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따라서 바디로션 같은 것도 잘 사용해 주시면서 우리 얼굴 말고 다른 피부 부위들도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팔다리나 엉덩이 쪽이 피부 장벽이 얇아서 특히 건조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정강이 부위에는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질이 올라오고 갈라지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들은 충분한 보습을 통해서 각질도 좀 덜 올라오고 간지러움증을 덜 느낄 수 있게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서 자극이 없는 건 아니고요. 비싸다고 해서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해서 꼭 좋은 화장품은 아닙니다. 써보시고 나서 염증, 그리고 홍조가 올라오는지 자극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세안을 하실 때도 세안하고 나서 자극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려면은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성분들이 특정 비율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보습감을 올리기 위한 성분들을 충분히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은 도리어 보습감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피부 건조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 그러면은 천연 화장품 말고 좀 더 보습감이 좋은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유분기가 많아서 여드름이 잘 생기기 때문에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유분기가 최소한 없도록 그동안 세안을 해 주셨을 텐데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런 유분기가 피부 보습에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셨던 제품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유분기를 덜 씻어내는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동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정력이 덜한 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그랬을 때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원래 사용했던 세안 시간을 좀 줄여보면서 그 유분기가 날아가는 거를 좀 줄여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성이랑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여름철에도 건조한 느낌이 좀 들었을 거고 피부 자극이 좀 더 잘 됐을 텐데 이건 겨울철이 되면 그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세안제를 좀 더 순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 주시면서 피부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고, 세안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마를 시간을 크게 두지 않고 바로 수분 닦아내고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중간중간에 내 피부가 건조하다 싶으면은 지속적으로 피부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이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유분기를 과하게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더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피부 장벽 성분인 세라마이드나 피부에 수분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부 보습을 높인다고 너무 여러 가지 성분의 화장품을 섞어서 사용하면은 도리어 그 성분들이 자극이 되면서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나한테 잘 맞는 보습제 한 개만 잘 찾아서 그거를 충분한 양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거지할 때 기름기 있는 걸 뜨거운 물로 세척하잖아요. 그것처럼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 성분을 빨리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게 됐을 때 피부를 통해 증발하는 수분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빨리 보습 제품을 바르시는 게 좋고, 피부로 수분이 증발되니까 그만큼 물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입술 같은 경우도 건조함을 많이 트게 되잖아요. 그래서 립밤 같은 제품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겨울철은 공기가 계속 건조하다 보니까 난방기도 틀고 그러면 공기가 더욱더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가습기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그러니까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적절한 습도가 있으면은 피부가 좀 덜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습도를 한 40에서 60% 정도로 맞추고 가습기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으면 안 될 게 있죠. 겨울에 햇볕이 약하다고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햇볕을 받게 되었을 때 피부에는 콜라겐이 얇아지면서 피부가 얇아지게 됩니다. 피부가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하면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얇아지게 되면은 더 건조함을 느끼게 될 수 있고 피부 노화도 빨리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도 선크림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 건조한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겨울철 건조한 피부가 지속되면은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노화된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피부 노화 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